부평구문화재단과 북예도서관이 주관하는 온라인 뮤직 토크쇼 뮤직톡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저희 뮤직톡톡은요, 대중음악 현장 전반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음악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은요, 전문 연주자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정한 분야가 연주자였습니다. 흔히 가수에 대한 주목도는 상당히 높지만 일반 대중이 연주자까지 챙기면서 음악을 듣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음악에서 결코 연주자의 몫을 빼놓을 순 없거든요. 오늘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연주자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키보디스트 전상민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작곡가, 편곡자, 연주자, 대학교 강사로 열심히 활동 중인 키보디스트 전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상당히 많으시군요. 예, 맞습니다. 키보디스트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네. 괜찮으신가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 네. 지금 맡고 계신 악기가 어쨌든 키보드인 건데 네. 이 악기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과거의 대중음악, 이제 대중음악이 이렇게 활발히 연주가 될 때는 이제 피아노랑 전자 건반으로만 이렇게 대중들께서 많이 분리를 해서 음악을 많이 들으셨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들이 발전이 많이 되고 하면서 전자 건반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연주자들을 이제 그냥 피아니스트라고 하지 않고 네. 이렇게 건반 악기를 통틀어서 키보디스트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키보디스트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작곡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편곡자, 네. 또 악기 연주 이렇게 많은 분야에 걸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뭐 같이 했던 뮤지션들, 우리 지금 시청자들이 좀 알만한 뮤지션들도 있을까요? 네, 대중음악으로서는 활동을 제가 이제 세션 연주자 혹은 레코딩 아티스트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뭐 아이돌 가수이신 뭐 수지 씨, 제시카, 뭐 우주소녀 혹은 이렇게 R&B 싱어 라디 씨, 네. 뭐 등등 분들하고 활동은 아니고 이렇게 제가 녹음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임재범 밴드 투어 멤버로서도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가수분들하고 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수지 씨나 뭐 제시카 네. 뭐 이런 분들하고 녹음을 할 때는 네. 이게 녹음이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따로 되나요? 같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요. 혹은 이제 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연주자들은 이제 작곡가를 통해서 그 가수를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제 작업을 할 때 그 노래를 만드는 작곡가랑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 만나는 빈도수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레코딩을 하면서 또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거나 이 친구는 좀 잘하더라 이런 거. 확실히 네. 가수분들 중에서도 좀 연주에 대한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좀 피아노를 잘 치신다거나 혹은 이제 건반 악기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으신 그런 아티스트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또 제가 만났던 분 중에 또 윤현상이라는 싱어송라이터가 계신데 예전에 K-팝 스타에 나왔던. 네, 맞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피아노를 굉장히 잘 연주를 잘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주를 하거나 할 때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편이라서 그런 분들하고 작업을 했을 때는 같이 작업실에서 만나서 이렇게 건반 녹음을 하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레코딩 작업하고 어쨌든 라이브는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라이브 이 멤버로서도 많은 활약하고 계신데 네. 라이브 할 때는 또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든가 어떤 면이 좀 다른가요? 라이브 때는 아무래도 그 가수의 팬분들이 거의 수천 명이 연주를 들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이 이제 그 원곡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연주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이게 본인의 개성을 조금
이렇게 약간 누르고 그 원곡에 맞게끔 대중들이 정말 그 가수에 몰입할 수 있게 연주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주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라이브로 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실수를 안 할 예.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네. 실수를 혹시 뭐 하셨다거나. 근데 실수- 관객들은 또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연주자들만 아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작은 실수들은 관객들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뭐 대형 실수 같은 경우에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워낙 전자 장비들은 이렇게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노트북이나 맥북에 장비를 연결해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발열이 심해서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돼서 뭐 15분 정도 연주가 잠깐 중단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공연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 밴드 연주를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무대에 올라가 있는 악기들이 호흡을 맞추는 건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씩 이렇게 맥북 특히 네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럼 저 컴퓨터는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게 지금 어떤 역할이 되고 있는 건가요? 흔히 이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뮤지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좀 특이한 본인이 이렇게 만든 그런 특별한 소리로 연주를 하고 싶을 때는 일반 건반보다는 확실히 노트북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훨씬 더 좀 깊고 섬세한 음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컴퓨터에 건반을 연결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할 때 그 무대에 많은 인원을 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플레이백이라고 하는 이미 녹음된 뭐 가수의 코러스 부분이나 뭐 기타가 한 명 더 추가된 기타의 사운드를 미리 재생을 시켜서 좀 더 풍성한 사운드로 공연할 수 있게 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런 맥북, 노트북을 쓰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MR의 개념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건반을 직접 연주하면서 또 그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다 신경을 써야 하는 네, 맞습니다. 멀티태스킹이 돼야 되는. 예, 맞습니다. 그 무대에 올라가는 키보드들이 이렇게 길고 네, 큰 경우가 있고 네, 네. 또 간혹 보면은 아주 작고 네. 한 사람 팔 하나 정도 네, 되는 네. 크기의 키보드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악기의 어떤 들어가는 뭐 음향 차이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흔히 이제 뭐 피아노, 뭐 일렉트릭 피아노 같이 그 노래의 제일 뼈대를 이루는 건반 악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건반을 쓰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특수 효과를 주기 위한 사운드 같은 걸 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팔뚝만한 건반을 네네. 이렇게 노트북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건반을 뿅 누르기만 해도 엄청 전자 소리가 많이 나는 그런 악기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악기를 갖고 계시는 것도 상당히 많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기의 특정 소리 하나 때문에 그 건반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냥 피아니스트가 있고 키보디스트가 있어요. 근데 피아니스트는 정말 피아노만 전문적으로 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피아노를 가지고 다니실 필요는 없죠. 네. 하지만 키보디스트는 본인이 딱 원하는 사운드가 그 건반에 밖에 없기 때문에 좀 무겁지만 이렇게 여러 건반을 들고 다니는 좀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공연 때마다 또 다른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예. 또 언제는 이 악기를 가져가고 예, 맞습니다. 그런 고충이 또 있겠군요. 예. 이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 아니겠는데. 그냥 기타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음원 사이트에 제 이름을 치시면은 지금 총 8개 싱글 음악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뮤지션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남의 본인 음악이 아닌 음악을 연주해야 될 경우도 많고 또 어떤 때는 뭐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강력하게 내세우는 음악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자에 조금 욕심이 좀 더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제 개인 음악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제가 또 영상을 다루는 친구들을 좀 만나서 또 제 음악에 영상을 입혀줄 또 조금 그런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솔로로서도 해야 되고, 네네. 연주자로서 공연도 가야 되고, 녹음도 해야 되고, 예, 와우. 네, 굉장히 이제 좀 스스로 좀 바쁜 스타일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어렸을 때는 어떤 음악들을 좋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제 아버지의 친구분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분 덕분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캐나다를 한번 2달 정도 이렇게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CD 레코드샵을 가서 그분께서 라이온킹 OST를 네. 사주시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라고 하니까 저도 나이가, 그때만 해도 외국에서 개봉했던 것들은 한국에 한참 지나야지 맞아요. 개봉이 될 때였잖아요. 동시 개봉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기억인데 거의 3개월인가 6개월 일찍 라이온킹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OST를, 네네. CD를 처음 들었는데, 그때 너무 처음 들었던 대중음악이 저는 라이온킹 OST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머릿속에 많이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더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라이온킹 OST를 엘튼 존이 작업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약간 건반 쪽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 엘튼 존 사실 건반의 대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인터뷰를 위해서 제가 또 그 CD를 또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그 네네. 크레딧들을 네. 봤는데 메인 디렉터가 또 한스 짐머. 네, 맞아요. 한스 짐머. 더라고요. 그래서 스코어가 한스 짐머고 예. 이제 이 송들은 엘튼 존이 만들고. 네네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음악을, 저희들 어릴 때는 사실 게임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릴 때 했던 그런 게임의 음악들이 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음악을 좀 접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게임. 예를 들면 어떤 게임?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 했던 모든 게임이거든요. 닌텐도나 네네네. 그런 어릴 때 했던 게임들 했는데, 이게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게임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의 멜로디가 자꾸 맞아요. 예. 또 이 닌텐도 슈퍼마리오 이런 네네네. 음악들이 사실 굉장히 멜로디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들이 자꾸 이렇게 맴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그랬어요. 게임을 되게 좋아했지만 네. 그 음악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좀 약간 락밴드도 좀 했었어요. 베이스 기타를 베이스 기타를. 쳤었고, 그리고 또 그 초등학교 때 사실 저 어린이 합창단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어린 합창단에서 어떤 파트? 저는 그때 변성기 전이니까 네네네. 메조 소프라노를 했었어서 그때 이제 좀 알게 모르게 그 화성감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런 걸 좀 했었고, 그 당시에만 해도 저희 집이 좀 유복했었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랬었고요. 그리고 또 클라리넷도 배웠었어요. 클라리넷도 배웠었고 해서 음악을 전공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음악을 좀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피아노가 안 나오는데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베이스 기타로 실용음악과를 이렇게 가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농구를 하다가 이렇게 농구공 이렇게 맞으면 좀 아프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베이스 기타를 이제 약간 부상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연습을 못하게 된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공부로 대학을 일단 가야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갑자기 또 작곡을 너무 하고 싶어서 저 때만 해도 작곡이 이제 벼락치기로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그 화성학을 네네. 정해진 화성학을 정해진 시간 안에 다 풀고 그러면 문제 풀기였죠. 예. 네. 그래서 오케이 일단 음악하는 학교를 가자 해서 이제
클래식 작곡가를 진학을 했어요. 어. 네. 그래서 대중음악을 되게 좋아했지만 이제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일단 클래식 작곡가를 진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살 때 또 드림 시어터를 들었습니다. 네. 그게 또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거기 그 키보디스트 분이 또 엄청 어마어마한 연주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키보드를 배워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럼 키보드의 길에 들어서기 전까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었던 편이네요. 네네. 저는 건반 자체는 좀 시작을 늦게 한 편이에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락 음악에 네. 밴드도 했었고, 네네. 그러니까 락 음악에 약간은 더 중점이 가 있었던 거군요. 예, 저는 지금도 드림 시어터가 저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전 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 덕분에 이렇게 락 키보디스트로서도 활동을 좀 했었는데 덕분에 이렇게 로다운 네네. 30라는 그런 그룹과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녹음도 참여도 하고 해서 그런 것도 참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락 음악 하면 우리가 뭐 항상 기타와 베이스와 뭐 드럼과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은 이 연주자 음악인이 네. 되어야겠다 네. 하는 생각을 또 결심을 하게 된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정말 생각 없이 그냥 재미로만 음악을 하다가 제가 또 20살쯤 넘어서 미디 음악을 접하게 됐어요. 네. 미디 음악을 접하게 됐는데 제가 건반을 좋아만 했지 이렇게 그때는 실력이 있는 편이 아니었어서 모든 걸 이렇게 마우스로만 다 했어야 됐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좋아하지만 말고 좀 건반을 전문적으로 배워야 봐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미디 음악을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건반을 배우게 됐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로 만드는 음악과 또 사람 손이 연주하는 게 다르다는 거를 좀 깨닫고 나서는 좀 미디를 조금 등한시하고 좀 건반 연주자로서의 꿈을 조금 더 키웠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꿈꾸는 거는 쉬울 수도 있지만 이 진짜로 업계에 들어오는 거는 또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처음으로 그러면은 좀 전문가들 아니 네. 전문가들 네네. 뭐 음악인들 네. 같이 어울려서 일을 했던 순간 혹시 기억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공군군악대를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으로 이렇게 전문 음악인들을 사실 군대에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군악대의 사람들하고 처음에 그 소울 서밋이라는 이제 밴드를 결성을 해서 홍대에서 이렇게 인디 밴드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디 밴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모르던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그분들 중에 또 잘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쪽 길로 조금 더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그럼 몇 년도쯤 되는 건가요? 네, 저희 밴드가 2011년도에 2010년도 10년 전에 그때 앨범을 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뭐 임재건 밴드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디션도 보고 그런 기회도 얻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한 10년 정도 지금 이런 생활을 네.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네. 건데 사실 저도 어쨌든 음악에 네.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음악에 있는 사람들이 참 대체적으로 네.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네. 어렵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명의 아주 유명한 그런 뮤지션들 네. 빼고는 네. 대체적으로 참 쉽지 않은 계속 이어나가기가 네, 네. 어떠세요? 좀 고충이 있다면은 고충이 있다면은 이게 사실 이렇게 예술은 어쩔 수 없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클래식 전공하는 대학을 다닐 때도 제가 배웠던 그런 그 클래식 아티스트들의 이렇게 전기를 다 읽어봐도 죽고 나서 맞아요. 인정받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네. 막 그 사람의 집을 정리하다가 뭐 이 학부가 네네. 뭐 발표가 안 됐단 말이야 막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악을 이렇게 전공하시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충분히 저는 맞아요. 이해가 되고요. 그만큼 이게 그 사람의 금전적 성공이라는 거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고 네, 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지만 최고의 고층은 뭐 불안정한 수입이라고. 그쵸. 네. 제일 솔직한 얘기죠. 네, 경제적인 부분. 네네.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 대학교에도 출강을 하고 계시다고 네네. 했는데 그럼 대학교에서는 어떤 걸 가르치고 계신 건가요? 뭐 화성학 수업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키보드 기초라고 이제 키보드를 기본적으로 다루는 그런 이제 키보드 개요 같은 그런 수업도 하고 있고, 뭐 앙상블 수업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건반으로 여러 가지 음악 스타일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워크샵 같은 수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그렇고 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아마 연주자가 되고 싶다 하는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노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팁을 좀 드린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냥 뭐 흔히 말하면은 뭐 저 사람은 뭐 하루에 몇 시간을 했대.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열심히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요. 그리고 그냥 클래식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은 사실 혼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피아노 독주를 하시는 그쵸.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이 이렇게 대중음악 쪽에서 건반을 연주하다 보면은 뭐 굉장히 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협업을 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좀 연주 연습을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전자 장비의 발전이 요즘에 굉장히 빠르잖아요. 맞아요. 거의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속 신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트렌드를 좀 읽으시려면은 또 그런 전자 장비에 대한 그런 감각도 잘 갖추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사실 뭐 좀 미리 질문을 했으면은 준비하셨을 네네. 것 같은 질문인데 네. 이 연주자를 꿈꾸는 특히 이제 키보드 분야에서 네. 연주를 지망하는 그런 분들에게 요 음악만은 좀 꼭 들어봐라. 뭐 뮤지션이라든가 앨범이라든가 네. 뭐 이거는 꼭 챙겨라. 반드시 챙겨라. 이런 거 있을까요 혹시? 뭐 재즈를 하시는 분들은 저도 재즈를 공부를 하긴 했지만 꼭 카인드 오브 블루라는 앨범을 들으라고 이렇게 마일스 데이비스. 네네 네. 하는데 학생들이 사실 잘 안 듣더라고요. 솔직히 어려워요. 네네 굉장히 어렵고 네. 그게 조성을 좀 떠난 그런 모달 스타일의 음악이기 때문에 네. 좀 기초가 탄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앨범을 들으면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네, 네. 어려운 앨범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이나 앨범을 추천하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제 취향으로 추천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락은 사실 락의 에너지는 8비트에서 네, 네, 네. 나오잖아요. 네, 락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디퍼플부터 네. 시작해서 사실 드림스터는 굉장히 어려운 음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락, 팝, 그리고 저는 뭐 퀸도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퀸에 나오는 그런 건반 연주도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락과 팝이 가미된 음악들을 좀 많이 들으시면은 건반의 기초를 익히시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명반, 네. 뭐 기초적인 것들을 먼저 챙겨야 한다. 그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전상민 씨의 연주자로서의 꿈, 네. 뭐 목표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이 시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뮤지션으로서 살다 보면은 뮤지션이 있고 아티스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뮤지션은 조금 전문적이어야 되는 것 같고 아티스트는 꼭 뮤지션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뮤지션으로서 이렇게 일적인 음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나도 아티스트가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그게 하게 결국은 됩니다.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창작 쪽으로 넘어가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뭐 세션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대중들의 만족감도 충분히 행복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완전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지만 본인의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오는 또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후자의 행복감을 좀 느끼고 싶어서 요즘에 좀 개인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도 좀 사람들이 많이 제 음악을 좋아해 줬으면 하는 그런 좀 꿈이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전상민 씨의 네. 개인 작업물들 응원하면서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뮤직 토크쇼 뮤직톡톡 오늘 첫 번째 시간 키보디스트 전상민 씨와 함께 연주자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참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가 되고 인상적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